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노래 아세요? 언제적 노래죠? 예, 예전 노래인데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네. 5손가락의 노래인데 네. 이렇게 자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내도 눅눅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윤정 아나운서는 이런 눅눅한 거 좋아할까요? 설마요. 이 눅눅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네.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곰팡이뿐이지 않을까요? 미생물은 좋아할 네. 테지만 어쨌든요. 어쨌든 이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여도 네.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괜히 짜증이 나고 또 다툼도 잦아지고 그러는데요.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빨간 장미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네. 여러분들의 짜증과 불쾌함을 확 날려버릴 좋은 코너를, 재미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정말 반응이 핫했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첫 번째 그룹으로 예. 이 삼성 하반기 공채에 대한 내용을 정말 핫한 스타 강사님들과 함께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취준생들의 마음을 달래고 풀어줄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그 취업에 대한 답답함뿐만 아니라 장마철 꿉꿉한 날씨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오늘 1부에서는요.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삼성의 인적성 검사 G사트 쪽집게 해설을 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어제 출연해 주셨던 조민혁 쌤께서 정말 극찬을 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G사트라는 게 이제 보통 삼성 시험 좀 봐봤다 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익숙한 시험일 텐데 네. 쉬운 듯 어려운 듯 어려운 듯 쉬운 듯 굉장히 좀 곤란한 시험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어제 민혁 쌤도 얘기했지만 네. 이분이랑 석 달은 방송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뭐 그냥 말로만 극찬받으신 분이 아니고요. 그 수치가 이분을 말해주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대기업 서류 최종 합격자 7,242명을 대단합니다. 배출하신 네.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맞습니다. 네. 홍기찬입니다. 네. 황송하시죠? 조쌤이 아마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예. 같은데 오늘 인적성 많은 학생들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네, 네. 좀 개략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또 한 분이 계시죠. 지난번 공무원 특집부터 함께 해주시고 계신 잡정보센터가 배출한 스타 강사 네. 커리어 칼리지의 임성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임송아입니다. 네, 임성환 강사님 이게 지난 공기업 특집 방송 보고 저희를 물론 이윤정 아나운서 팬도 있겠지만 임성환 강사님 그 몸값이 올라갔다 뭐 이런 굉장히 있고 계십니다. 소문이 있던데 대기업 공채 특집 뭐 소식은 없나요? 예. 네, 약간 지나친 솔직함에 방송에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예전보다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리고요. 취준생들을 위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바로 삼성 공채에서 하반기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G사트 필기 시험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의 인적성 검사인 G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오늘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정보를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스펙업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화면에 스펙업 입력하신 뒤에 그리고 스펙업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스펙업 출연자 중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스펙업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 증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을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또 대기업 공채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들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과 함께 삼성 합격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오늘은 그 삼성의 고시라고 불리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삼성 시험 본다면 이걸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죠. 그렇죠. G사트 합격 비법을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강사님, 이 어제 그 조민혁 강사님이 월요일, 화요일 여기 아주 초토화시키고 하신 이 조 강사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칭찬하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좀 그 인연이 막역하시다고요. 예, 저희 그 위포트 학원에서 알게 됐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고 사실 그것만이 연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군대 있을 때 같은 데만 있었어요. 군대 예, 세상에 후임이었어요? 제가 후임이었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때는 뭐 크게 뭐 제가 볼 때 조민혁 강사가 굉장히 괴롭히지 않았을까. 아니요, 괜히 좀 아니었습니까? 제가 후임이었는데 따뜻하게 좀 맞아주고 그랬군요. 지금도 뭐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가신 분이죠. 방송용 멘트 아닌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이죠. 네. 방송용 멘트 맞아요. 네, 저희가 초반에 정말 화려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7,000명이 넘는 이 대기업 이 서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가 사실인가요? 그 방송 보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적성 검색 자료 해석 같은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숫자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마케팅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좀 많이 나온 거지. 사실은 이제 최종 합격자라에 이 서류가 붙어 있어서 서류 합격자에만 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복으로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오늘이 이제 타겟이 삼성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삼성 최종 합격시킨 이제 오프라인 제자들이 한 300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경험은 좀 있는 편이니까요. 적성 시험 관련돼서 떠도는 헛소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취업이라든가 지금 중견 히든 챔피언들도 적성 시험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시라는 이 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적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홍기찬 강사님이 삼성 출신이세요. 야,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삼성고신 G사트 특집에 맞게 삼성 출신이 홍기찬 쌤이 나오셔서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삼성 가려고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아, TV를 참, 보고 예.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대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이 G사트를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기업 중에 공채라는 걸 처음 시도한 기업이 삼성이고 인적성 시험이라는 걸 처음 시도한 기업도 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도대체 이 까다로운 거 내가 이렇게 공학 공부를 했고 영업 마케팅 공부를 했는데 왜 나한테 역사를 물어볼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수치 해석을 물어볼까? 이렇게 자문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삼성이 이제 통섭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DS 사업부에서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하는 친구들도 그분들의 클라이언트는 애플에 있는 개발자들인데 그네들과 편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예. 하이테크놀로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삼성의 모습을 보면 영업 마케팅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고도화된 기술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넓은 안목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또 속도감을 확인합니다. 품질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친구들은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빠르게 제품의 스펙, 그러니까 불량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마케터들은 경쟁사 영업 데이터를 보고 그 회사의 영업 전략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속도감이 있는 인재를 원하고 통섭적인 인재를 원한다. 이 두 가지 키워드 때문에 이런 복잡한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정말 홍기찬 강사 이제 시작이지만 네. 저는 지금 뭐 앞에 프롬프터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외운 게 아니고 이거 제가 볼 때 외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슬슬 오늘 나옵니다. 수업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통섭적 인재, 속도감 있는 인재를 요하기 위해서 이 G사트를 보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전엔 이제 그냥 사트였는데 이게 G사트로 바뀐 거는 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좀 실제적인 이유는 여기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요즘 영미권 유학생들이 많은데 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지사 시험은 문제가 달랐어요. 이렇게 영어로 출제가 되고 직무상식이 빠지고 근데 그 시험의 과거 명칭이 지사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트, 지사 이렇게 좀 혼용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 통폐합됐고요. 그 타이틀만 바뀌었다 뿐이지 문제 유형이라든가 패턴의 변화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궁금한 게요. 기찬 쌤도 이 사트로 입사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정말 이 사트 점수가 높은 분들이 이렇게 직무 적합도도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삼성에서 학교장 추천제라는 걸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사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 업무를 잘해야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상관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전공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푹 빠져가지고 본인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이런 적성시험 공부를 좀 안 해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을 많이 뽑는 삼성 입장에서는 공학적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가점을 주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학점 높은 아이들에게 가점을 주기 위해서 학교장 추천제를 시도했었는데 그러면 학교들마다 할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또 지방대 차별한다, 여대 차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없었던 일로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이 부활했죠. 그래서 지금의 서류 전형은 직무적합성 평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 숙련도가 높은 친구들에게 사트 시험을 볼 수 있는, 지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더 넓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리 추리와 관련된 능력과 통섭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삼성을 원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전공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량을 같이 조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우리 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그 시험 어렵다고 하면 포기하고 또 쉽다고 하면 보고 또 이런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통해서 G사트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네. G사트의 실체. 5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기찬 쌤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스타트는요. 삼성 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G사트는 몰라도 된다. 맞나요? 어떤 아닌가요? 답변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건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네. 9월 시즌을 대비하고 있다라 하면 예. 지금 사실 적성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P&G, 델파이 코리아 이런 외국계 기업들도 적성 시험을 봐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적성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책이 없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서류를 분명히 붙을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출제 범주가 가장 넓은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시험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기업의 적성 시험을 공부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직자라고 하면 적성 경쟁력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판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삼성을 가. 여러분들 지사 시험장 가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떨어진 다음에 중견기업 적성 시험장 가서 또다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은 적성 경쟁력, 지사 시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취업의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보통 이게 삼성이 또 그리고 걱정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민혁 쌤도 얘기했지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학교를 좀 보지 않을까 싶었지만 조민혁 쌤은 이제 학교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홍기찬 쌤은 어디 넣으셨어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 출신인데요. 네. 딱 삼성에 들어맞는 학교네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아이들이 삼성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DS 사업부, 반도체 영업 마케팅 여기가 제일 좋은 데거든요. 거기는 다 뭐 유학생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방대 할당제가 35%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현차 이렇게 채용 규모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은 네. 학교를 보지 않고요. 인류 기업들이 정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만의 실력을 본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 과거 학생은 철도대학교 나왔었어요. 이게 3년제인데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고 좀 삼성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 실력만을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중에 내 스펙이 좀 비루하다, 나의 학교가 좀 미천하다 이런 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치면 더 적극적으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공계 채용 규모는 절대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군요. 지금 말씀은 스펙도 어느 정도 많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를 안 본다. 학교 네임밸류를 보지 않고요. 네. 실력을 보죠. 근데 지금 직무적합성 평가는 이공계들은 학점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학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점의 양과 질을 봐요. 그래서 전공 심화 과목 위주로 어려운 과목 위주로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개념에서 실력을 보는 회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고시 G사트의 실체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G사트 이게 이공계한테 유리하다. 이건 어떻게 좀 답을 하실까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8대 2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가 80%고 그다음에 문과가 20%밖에 안 뽑아요.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상당도 그렇고요. 성비는 7대 3입니다. 남자 7이고 여성 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 같은 계열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대생이면 공대생을 많이 뽑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건 오케이인데 공대생들끼리 어차피 또 적성 시험을 공부하게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군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감하는 취준생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공부해도 안 오른다. G사트는 네.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 이건 뭐 어떻게 어떻게 봐야 돼? 공부를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적성 시험이라는 건 고시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6달씩 공부하는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트 볼 때만 해도 저희 때는 사트 문제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사 문제집이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 추리 능력이 검증이 됐는데 지금 시즌별로 봤을 때 한 4시즌 이상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그러하든 패턴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추리에서 이제 3단 노법이라든가 모든 어떤이라는 조건의 명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런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풀면 네 문제 푸는데 한 4분 정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내 원래 추리력이 높은 친구들이 그 문제를 맞추기는 하는데 패턴을 모르는 현장에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익숙함을 높인다. 그다음에 자신감을 함양한다. 그런 관점에서 한 달, 두 달 정도의 투자는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뉴스 헤드라인 보면은 경제 위기다, 정말 살기가 어렵다, 취업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만큼 경제란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화두가 됐는데요. 삼성고시 G사트 이거를 볼 때 경제 공부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크다. 예. 지금 계열사들마다 거의 다 유형이 똑같은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여긴 광고회사다 보니까 이 G사 시험이 유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평가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지난 시즌 때 경제 문제라든가 상식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상식 50문제 중에 경제 경영이 17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에 관련된 지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 보면서 느끼게 되는 유가 환율, 그러니까 브렉시트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하반기 시즌 때도 또 어딘가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아놔야겠죠. 근데 이 부분은 비단 적성시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접장 가서 또 질문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노믹스, 엔저가 우리 삼성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걸 면접장에서도 물어봐요. 근데 뭐 거기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또 이런 소리 하면 집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동향이라든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예. 적성 외에도 또 금융권, 하반기 때는 제1금융권 채용이 또 많습니다. 거기는 예. 또 논술을 봐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은 경제신문을 좀 꼼꼼히 보면서 시장 동향과 흐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G사트는 찍으면 탈락한다. 지금은 어떤 탈락하는 건 의미가? 뭐든지 맞는 거 아닐까요? 예. 저도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G사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풀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네. 벌써부터 찍을 생각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험장에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계속 방송 나와요. 찍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찍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감점이 있나 봐요. 수능 볼 때 감점이 있어요? 우리 모르는 문제 다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옵션이 이제 숨겨져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푼 거예요. 내가 직무상식을 봤는데 정답이 2번인 것 같아. 이건 여러분들 마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가 한 5가지인데 여기 보기 5가지 중에 3개 정도 날렸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신 거니까 마킹하셔야겠죠. 근데 제가 찍지 말라는 이야기는 저 시간이 없어서 접근 자체를 아예 못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2번으로 3번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찍은지 안 찍은 건지? 푼 것과 찍은 거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아,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면, 그러니까 우리 수능은 이제 틀리면 제로잖아요. 네. 이제 틀리면 제로가 아니겠죠. 아하,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기찬쌤과 G사트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G사트가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G사트 삼성그룹의 필기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인데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995년 하반기 공채부터 삼성이 열린 채용을 실시하면서 함께 진행된 시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의 G사트는 총 140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언어, 수리, 그리고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 등 5개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총 160문항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판단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측정 영역을 살펴보면요. 먼저 언어 영역의 같은 경우에는 총 30문항이고 25분 동안 주어집니다. 어휘 선택의 적절성, 맥락 이해를 보는데요. 독해 문제의 비중이 높으며 어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수리 논리는 총 20문항, 시간은 30분이 주어지고요. 기본 계산 능력, 자료 분석 능력을 보는데 자료 해석 비중이 높습니다. 또 1차 방정식을 기본으로 한 응용 수리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리 논리는 총 30문항, 시간은 30분 주어지고요. 주어진 조건에서 논리적 사고 능력을 검증하는 영역입니다. 명제 문제, 논리 퀴즈형 문제, 도식 추리, 도형 추리 문제가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각적 사고는 총 30문항,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공간 지각 능력을 보는데
블록 모양을 맞추는 문제라든지 펀치 문제 등 이 입체 도형을 찾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상식은 총 50문항, 시간은 25분이 주어지는데요. 국사, 세계사 등 역사 문제, 또 삼성 관련 문제와 정보통신, 경영,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상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G스타트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공책 특집 여러분들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삼성고시라고 불리우는 G스타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5가지 영역이고요.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직무상식에서 총 140분, 그러니까 2시간 20분 내에 160문항을 풀어야 되는 꽤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렇죠? 네, 우선 뭐 문항수 대비 시간이 너무 짧고요. 예. 또 저희가 지난 공무원 특집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응시생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시험이 쉽든 어렵든 뭔가 통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물론 응시생 숫자나 아니면 뭐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계열사 직무별로 이제 나뉘기 때문에 네.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또 삼성에서 뭐 커트라인 같은 걸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어떤 영역 중에 내가 여기가 약하다고 해서 거기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서 기찬 쌤과 함께 좀 꿀팁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 논리 영역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나마 아이들이 가장 좀 쉬워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언어 독해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독해 지문들이 나오고 단어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한자도 나왔는데 삼성 이제 한자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 유형을 보면 지문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뭐 의학 용어, 과학 용어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데 음절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긴 음절들을 깊이 있게 독해할 만한 그런 난이도의 지문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요거는 블럭 A다, 요건 블럭 B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좀 독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공계들이 독해 속도가 좀 늦어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재고 부는 연습을 꼭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리 논리 영역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수리 논리는 지금 20문제 중에 방정식 문제가 5문제 출제되고 15문제가 자료 해석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예. 방정식 문제는 여러분들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2차 방정식 같은 거 인수분해 이런 거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패턴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증감 문제 뭐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 문제. 제가 제 학생들을 보면 이런 시험을 잘 패스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과외 아르바이트 좀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이 잘 붙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까먹으신 거지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료 해석은 요즘 그래프 해석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고 표에 안 나오는 거, 그래프에 보이지 않는 값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건 대부분 그냥 나눗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율을 알려주고 또 우리나라와 호주의 환율을 알려주고 미국과 호주의 환율을 구해봐라. 간단하죠. 근데 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눗셈을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연습과 그다음에 과거에 배웠던 방정식 패턴들을 머릿속에 다시 좀 정리하는 그 시간 정도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좀 연산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과외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외를 좀 하면 좀 계속 그걸 보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생각이 드네요. 익숙하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추리 논리 영역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추리 논리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한다고 되는 유형은 사실 아닌데 패턴을 좀 알고 가시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유형들이 좀 비스무리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추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친구들의 특징은 문제를 음미하고 있거든요. 2층에 누가 있고 3층에 누가 있고 5층에 누가 있는데 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네. 뭐 그런 거 독해하고 있으면 절대 정해진 시간에 못 풀어요. 그 문제 독해하면서 바로 오른손으로는 건물 배식 식단표를 그리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 손으로 좀 추리를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런 연습은 꼭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감이 없으시면
조금 어려울 죄송한 것 상태가 같아요.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출제 경향은 어떻게 좀 됩니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예전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은 쉬워졌어요. 그래서 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 게임 문제들이거든요. 이렇게 조건들을 주고 어떻게 변화했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논리 게임 문제가 한 9문제 정도 됐는데 요즘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 패턴들이 정형화된 문제 유형들이 많아요. 3단노법 4문제, 이번 상반기도 다 4문제 모두 다 모든 어떤이라는 조건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도형 추리 3문제, 도식 추리 3문제 이런 것들은 접근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있다 하면 충분히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수준이고요. 단어 간의 관계, 전 이런 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나와요. 무슨 뭐 1월, 2월, 3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다음에 뭐 저기 A, B, C. 그럼 정답은 A, B, C가 되겠죠. 나머지는 시간적 사이클의 관계니까 뭐 그런 것들 이건 쉽거든요. 추론 문제 4문제도 이거 사실 과거에 언어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독해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논리게임. 10문제의 논리게임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문과 여대생들이 이거 보는 순간 기겁을 하는데 또 역시 그런 똑같은 전공과 성비의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적성 경쟁률 높이기 위해서 꼭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과 여대생이잖아요, 그렇죠? 접니다. 예. 저 그 이런 삼성 문제만 시험 보면 잘했네. 네, 저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힐 뻔했습니다. 네. 자, 시각적 사고 영역을 또 봐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시각적 사고는 솔직한 얘기로 삼성이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먼저 이 영역을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LG하고 현대가 알고리즘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난이도가 더 어렵고 시쳇말로 좀 세련된 문제들이에요. 근데 네. 삼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다다 보니까 유형이 되게 많아요. 9가지 정도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네.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게 한 전개도 문제가 약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윤곽 문제라고 해서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 뷰를 보여주고 입체 도형을 찾아봐라. 그다음에 복잡 다양한 입체 도형 막 돌려가지고 답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돼요.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문제집 출제하는 사람인데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너무 문제를 쉽게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보면 어떤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 이건 전 배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시력 테스트 같은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접근법이 있는 문제 유형의 한 절반 정도고 어떤 거 접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접근법이 완전히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패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눈에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유형 변화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야 한다. 이 정도는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좀 어떤 시각적인 센스가 좀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좀 요 관찰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건축이라든가 토목, 그래서 캐드 툴 같은 거 좀 다뤄봤던 친구들이 사실은 좀 익숙하고 공간 지각 능력 자체가 좀 미진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긴 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이 문과생들도 진짜 이런 정말 문제만 보면 놀라서 머리가 자빠질만 아픕니다. 하네요.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찬 쌤의 말씀대로라면 여름방학 안에 이 충분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지금 원래 보통 합격자들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길게 투자할 시간 문제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9월 시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반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9월 달에 거의 대기업들 공채가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9월 달은 자소서만 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자페어, 그다음에 뭐 SK 바이킹, KT 스펙타파 이런 이벤트성 전형들 내가 학교에서 꼭 피트를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투자가 있어야 되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점 방문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자소서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9월 달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인적성 공부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고작 해봐야 2달밖에 없으니까 방송 보는 분들은 바로 좀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참 딱 좋은 게 뭐냐면 딱 들어맞는 게 우리가 또 8주간 특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8주가 다 2달이기 때문에 여름날의 기적 7, 8월 2달 동안 본인이 좀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여름날의 기적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남은 영역이 이제 직무상식인데요. 아무래도 이건 뭐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고 삼성 같은 경우 특히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전공, 그러니까 어제도 뭐 홍 쌤도 얘기했지만 이게 대학교보다는 네임밸류보다는 본인 어떤 그 직무에 대한 능력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G사트에서도 이 직무상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직무상식이 이제 다른 기업들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삼성에서만 특별하게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이건 네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통섭적인 역량을 함양하고 있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50문제 중에 올해 상반기 나왔던 거 보면 경제 경영이 17문제, 과학 IT가 19문제, 그다음에 14문제가 역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 역사는 국사가 8문제, 중국사가 2문제, 중국사를 제외한 세계사가 중국사가
한국사가 죄송합니다. 4문제고 중국사 제외한 세계사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사를 지금 공부한다는 건 무의미하죠. 그 영역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사는 또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신문을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퀀텀 닷 필름 디스플레이, 작년에 나왔던 그래핀 뭐 이런 것들이 좀 출제됐던 이유는 그 당시 IT단에서 아주 화두가 됐던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예전에 공대생들한테 알렉산더 칼더라는 작가 이름을 물어봤었고 매거넘 작가들의 사진이 출제가 됐던 이유는 그 당시 리움에서 전시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0월 둘째 주 정도 여러분들 시험 볼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쯤 서서히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경제 경영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이 시험에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한국사 관련된 부분들은 출제 영역도 크고 또 다른 기업들도 나오니까요. 한국사도 좀 큰 줄기 위주로 시대 순으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50문항에 25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분에 문항에 2 30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꼴인데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아니 많이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그 융합형 문제라는 게 나와서 네. 그러니까 경제, 경영, 과학, IT를 막 섞어서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문도 좀 길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사면 한국사, 중국사면 중국사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 연습만 하시면 내가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시간에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방학 동안 준비해서 뭐 한두 달 준비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러면서 포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또 한 열흘 바짝 예전에 뭐 그 중간고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바짝 그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유형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산 문제집이 한 이만하거든요. 뭐 다른 게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풀라고 하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 그 어려운 여러분들 전공 개론서 그 3일 만에 독파했던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주제에 무슨 삼성이야?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비단 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 적성을 내가 봐야 하니 한번 나의 적성 실력을 검증하고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표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역사, 경영, 경제, 과학, IT 다양한 분야의 어떤 상식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비중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그 역사가 14문제, 한국사 네. 비중이 여기서 8문제, 중국사가 4문제, 그다음에 세계사가 2문제인데 한국사는 올해 상반기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시대순으로 나열해라. 역사적 이벤트를. 시대순 나열. 그러니까 예.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학생들은 뭐 뗀석기, 간석기, 연도 같은 거 외우고 노론소론, 북인남인 가계도 같은 거 외우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네, 되겠어요. 그냥 나오는 수준은 뭐 삼정의 문란, 균전대, 대동법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역사 연표 같은 거 여러분들 교재 뒤에 말단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주요 이벤트들만 정리한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경제 경영 17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미시, 거시, 일반 경영으로 출제돼요. 올 상반기는 거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환율, 유가 뭐 이런 부분들 경제신문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느꼈으면 좋겠고 과학 IT 19문제는 이번 시즌 때는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출제가 이번에는 순수 과학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상식은 한 30%.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보다가 요즘 나오는 뭐 버추얼 리얼리티다, 5G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그런 IT 상식들 정리하시고요. 과학은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의 간단한 과학 이론들, 뭐 물은 뭐 표면 장력이 높다, 온도 변화에 둔감하다, 뭐 그 정도 개념들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죠. 네. 자, 끝으로 그럼 이제 G사트의 직무상식 영역 기찬 쌤의 어떤 기찬 신의 한 수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다 똑같거든요. 이 바닥은 네네. 어차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서 많이 팔리는 문제집을 한 2-3권, 3-4권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경쟁하는 거니까 남들이 알고 있는 수준, 남들이 풀어봤을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시험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보면 막 과학고 나오고 막 카이스트 나왔던 공대생들도 그 추리 문제 풀려고 하면 처음에 다들 힘들어해요. 그거 풀면서 야 이건 나한테 딱인 시험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과 여대생들은 시각적 사고는 정말 다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노력을 좀 정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 삼성고시라고 불리는 G사트에 대해서 맛배기만 자세하게 맞죠, 저희가요? 예,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저 자소서 면접 뭐 이런 부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다들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한데 인적성 부분은 수준들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이 큰 의미가 없었을
어려웠을 거예요. 때로는 또 경험이 전혀 없던 친구들은 야 저것도 뭐지? 이렇게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제가 구체적인 유형 관련돼서 좀 풀이 기법 같은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고 나는 또 스스로 연습하고 그렇게 계획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 네.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G사트 문제를 풀어보면서 고득점 역량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커리어 칼리지 임소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